평생 지울 수 없는 주홍 글씨가 되었다. 마음에 주홍 글씨가 새겨졌다. 우리 일상 속에서 자주 쓰이는 이 주홍 글씨라는 말의 어원은 19세기 미국 문학계에 아주 뜨거운 열기를 안겨준 소설 주홍 글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17세기 미국 뉴잉글랜드의 엄격한 청교도 사회를 배경으로 한 나다니엘 호손의 명소설 주홍 글씨, 주홍 글자에 대한 배경 지식을 알아보겠습니다. 1620년 102명의 성인들과 어린이들이 탄 메이플라워호가 출항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영국의 청교도인들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의 국교였던 영국 성공회, 영국 국교회를 보다 간단하고 검소한 신앙 형식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던 청교도인들. 하지만 청교도인들의 이러한 개혁적인 주장이 영국에서는 골칫거리였습니다. 결국 청교도인들은 영국의 성공회는 결코 개혁을 할 수 없다며 영국을 떠납니다. 청교도인들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그들 스스로 대표자를 선출하여 정의와 평등법을 만들며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오늘날의 미국 매사추세츠주입니다. 현재 미국의 가장 오래된 교육기관이자 최고의 대학으로 손꼽히는 하버드 대학교는 이곳 매사추세츠주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공과대학인 MIT,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역시 이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에 정착하여 그들만의 세상을 꾸려가던 청교도인들. 이들의 대표 지도자였던 존 윈슬럽은 청교도의 종교적 신념을 엄격하게 지키고 살자라는 의미로 언덕 위의 도시를 건설하자고 외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가 외치던 이 언덕 위의 도시는 미국인들의 이상을 표상하는 말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엄격한 청교도적 신념으로 인해 부작용도 나타나게 됩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중심 도시, 주도인 보스턴 위쪽에 위치한 항구 도시 세일럼이 있습니다. 이 세일럼은 저자 나다니엘 호손의 고향이기도 하죠. 세일럼에는 코튼 매더라는 촉망받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소설 하나를 썼고 그 내용은 평범한 노파가 마녀로 몰려서 죽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소설은 세일럼의 10대 소녀들에게도 읽혀졌고 소설 속 내용에 아주 푹 빠져버린 소녀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한 원주민 여인이 이 소설 속에 실제 마녀일 것이라는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 죄 없는 그 여인을 마녀로 몰아서 법정에 구속시키기까지 합니다. 놀란 그 여인은 자신은 마녀가 아니며 다른 마녀로 다른 여성 둘을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그 여성들은 또 다른 여성을 마녀로 지목합니다.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150명의 여성이 아무런 이유 없이 마녀라는 이유로 체포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들을 재판하기 위한 특별 재판소까지 설치되었죠. 광란한 분위기에 결국 마녀로 체포된 150명 중 19명이 공개 처형되고 맙니다. 아무런 죄가 없이 말이죠. 소설 속에서 깨어나지 못해 발생된 이 사건은 미국 매사추세츠주 세일럼에서 벌어진 실제 사건입니다. 세일럼 마녀 재판으로 역사에 남겨졌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그때의 재판에 관여하였던 몇몇 판사들은 잘못을 시인하였습니다. 본인들이 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유 없는 판결을 내린 7명의 특별 재판관 중 오늘 알아볼 주홍 글씨의 저자 나다니엘 호손의 조상도 있었습니다. 소설 주홍 글씨의 원제목은 The Scarlet Letter입니다. 직역하면 주홍색을 의미하는 scarlet과 글자를 의미하는 letter, 즉 주홍 글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지만 오역되어서 주홍 글씨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읽혀지게 되었습니다. 저자 나다니엘 호손은 미국의 항구 도시인 세일럼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세일럼은 동인도와의 무역을 전문으로 하는 부유한 항구 도시로 앞서 소개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세일럼 마녀 재판 사건이 일어난 곳입니다.
나다니엘 호손의 아버지는 선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국으로 이주한 영국 청교도인의 후손이었죠. 그는 항해 중 모기가 바이러스를 전파하여 피부가 노랗게 되면서 발열하며 걸리는 황열병에 걸려 어린 7살의 나다니엘 호손을 두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후 외삼촌의 도움으로 저자 나다니엘 호손은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고 보든 대학교에 진학을 합니다. 미국 북동부 뉴잉글랜드에 위치한 보든 대학교는 미국 주간지인 US News and World Report에서 선정한 최고의 인문대학 중 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는 보든 대학교 재학 중 프랭클린 피어스와도 깊은 교우 관계를 맺었다고 합니다. 프랭클린 피어스는 미국 14대 대통령으로 저자 나다니엘 호손과 그는 평생 절친한 사이로 지냈다고 합니다. 대학 졸업 후에 그는 12년 동안 은둔 생활을 하면서 지필에 몰두를 합니다. 이때의 나다니엘 호손은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839년부터 그는 보스턴 세관으로 근무를 하면서 창작 활동을 이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는 그의 대표적인 소설 주홍글씨를 1850년에 발표합니다. 주홍글씨의 저자 나다니엘 호손은 자신의 고향인 미국 세일럼의 유명 사건이었던 세일럼 마녀 재판을 우리 역사에서 기록하기 가장 부끄러운 치욕스러운 사건이다 라고 하며 청교도주의를 비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조건적으로 청교도주의를 비판했던 것은 아닙니다. 청교도의 좋은 전통은 계승하여야 한다고 하였죠. 이처럼 청교도의 영향을 받은 저자 나다니엘 호손은 청교도적 입장에서 죄악에 빠진 사람들의 내면을 철학적, 종교적, 심리적 측면에서 다수의 작품에 묘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작품이 바로 세계적으로 사랑받은 명소설 주홍글씨, 주홍글자, The Scarlet Letter입니다. 1642년 영국 청교도인들의 청교도 혁명의 성공으로 영국의 공화정 정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청교도인들의 수장이었던 크롬웰의 무리한 개혁으로 시민들은 등을 돌리고 맙니다. 그래서 영국은 다시 왕정 정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청교도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되었고 영국 국교회, 영국 성공회를 중심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청교도인들은 박해와 억압의 시간을 보내다 영국을 떠나게 됩니다. 영국 국교회와 단절을 하고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말이죠. 어느 날 102명의 청교도인들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오늘의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유명한 102명의 필그림 파더스입니다. 소설 주홍글씨 속의 배경은 바로 청교도인들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도착한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보스턴입니다. 참고로 매사추세츠주를 포함한 미국 북동부의 6주는 뉴 잉글랜드라고 하는데요. 102명의 청교도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정착을 한 것이 이 뉴 잉글랜드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소설 주홍글씨 속 주인공 헤스터 프린이 등장합니다. 헤스터 프린은 영국에서 연상의 의사와 혼인을 한 여인입니다. 어느 날 그녀는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영국 청교도인입니다. 그녀의 남편은 보스턴에 함께 오지 못했습니다. 그는 남아있는 일들을 정리하기 위해 네덜란드에 남아있죠. 실제 역사 속에서도 당시 영국의 청교도인들은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미국으로 오기 전에, 아메리카 대륙으로 오기 전에 영국 국교회의 박해를 피해서 네덜란드로 피신하였다고 합니다. 아직 네덜란드에 남아있는 헤스터 프린의 남편, 그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소식이 끊겨버리고 맙니다. 몇 년간 남편의 아무런 소식을 듣지 못한 헤스터 프린. 그러는 동안 그녀는 펄이라는 이름의 아이를 낳습니다. 한마디로 펄은 사생아입니다. 이곳 보스턴에서는 청교도인들의 엄격한 10계명을 따르고 있습니다. 10계명 중 하나인 간음하지 말라를 어긴 죄로 주인공 헤스터 프린에 대한 재판이 열립니다. 헤스터 프린, 그녀는 3개월이 된 딸
펄을 안고 교수대 위에서 많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됩니다. 판사들은 그녀에게 남편이 아닌 상대방 남성의 존재를 묻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내 입을 열지 않습니다. 이제 그녀는 가슴에 A를 평생 달고 살아야 하는 형벌을 받습니다. 과연 그녀가 끝까지 고백하지 않은 그 상대방 남성은 누구였을까요? 그는 바로 보스턴의 청년 목사 딤즈데일이었습니다. 딤즈데일은 보스턴 마을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던 젊은 목사입니다. 그는 헤스터 프린이 간통죄로 형벌을 받는 모습에도 스스로 자수를 하거나 형벌을 받을 용기가 없습니다. 이제 그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점차 쇠약해지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연락이 없었던 헤스터 프린의 남편이 보스턴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아내의 죄와 연관된 상대방 남성이 바로 청년 목사 딤즈데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복수를 결심합니다. 결국 궁지에 몰린 딤즈데일은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둡니다. 주홍빛 천에 금실로 수놓은 글자 A를 가슴에 달고 살아가는 여인 헤스터 프린의 이야기. 17세기 미국의 뉴 잉글랜드의 어두운 청교도 사회가 고스란히 담긴 나다니엘 호손의 소설 주홍 글씨였습니다. 만약 배경 지식이 충분히 많다면 어떨까요? 하나씩 하나씩 꺼내었어도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책을 읽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그만큼 배경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경 지식이 많이 쌓인다면 더 흥미로운 책 읽기, 더 빠른 책 읽기, 더 깊은 책 읽기가 될 것입니다. 배경 지식이 부족하다면 15분 배경 지식 언더북과 함께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